기준금리는 다 찍은 것 같고요. 올라올 때까지. 터널의 끝이 보이는구나. 앞으로 국가에서 또 올린다고 했거든. 거기도 미분양 났어. 여의도 한복판이?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섹터가 있을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또 깨알 힌트. 오늘 그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여기 오늘 우리 수다 그 채팅방은 채팅방이래네. 아, 자꾸 리딩방. 수다의 목적, 오늘도 재미난 수다거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정말 세계적인 석학을 모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가장 똑똑해. 아니 나는 정말 궁금했어. 제가 항상 즐겨 듣거든요. 손에 잡히는 경제. 거기서 목소리만 듣다 실제로 뵈니까 나는 근데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분은 뭘까? 천재인가? 사기꾼인가? 박사고 교수라도 자기 분야만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게 없어. 오늘 대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질문지만 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 다 알고 계시는 건지 누가 써주는 건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룰이 있어야 본인 소개는 본인 직접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정호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명지대학교에 있고, 그리고 저도 유튜브인 여의도 맨션이라는 유튜버도 운영하고 있고,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진행자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인석이랑은 또 친한 사이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오늘 대한민국을 진단하는 자리로 대한민국이 어떤가, 지금 상태, 이런 거 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이제 금리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대출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정말 숨통이 조여옵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기준금리는 다 찍은 것 같고요. 올라올 때까지. 터널의 끝이 보이는구나.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이게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안 올리겠으니 이제 바로 내리겠지가 아니라 이 상태를 상당히 유지할 것 같아. 그리고 내리기 시작하는 시점도 올 하반기 완전히 지나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미국은 약간 좀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들을. 냄새만 풍기는 거야. 아니 엊그제도 또 올렸잖아. 아니 그러니까 올리고 이제 끝이다, 약간 끝이 보인다. 한두 번 또 올려. 근데 미국은 워낙 그동안 세게 올렸던 걸 덜 올리니까 이 정도 올린 거는 그냥 이제 유도 아닌 거지. 미국도 올리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올린 걸 상당 기간 유지할 것 같다. 이 두 가지. 그러면 장기간 고금리의 시대가 열린다. 그런데 정부에서 부담이 큰 것 같아. 이렇게 고금리를 유지하는 게. 또 특히 내년에 선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준비를 해야. 그럼 내릴라나? 그래서 실제 내렸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내 대출금리가 적용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준금리는 그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고 원래는 코픽스라고 해서 그걸 바탕으로 대출금리가 결정이 돼요. 근데 코픽스라는 게 조금 떨어졌어. 그래서 최근 시중은행을 가보면 대출금리가 좀 낮아졌어요. 그렇구나. 대출금리가 살짝 낮아졌구나. 근데 두 분이 이걸 모른다는 건 대출이 없는 분들이네. 진짜 대출 없어. 진짜 대출 없어요. 요즘 같을 때 대출 없는 건 정말 부러움 사는 건데. 인석이랑 저랑 친구인 게 둘 다 없으면 집 밖으로 안 나가요. 없으면 굶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둘이 가끔 이거 기획회의 할 때 뭐 술 한 잔도 안 하나? 그럼 안 하죠. 물도 이제 각자 집에서 싸우고. 이거 또 주치니까 먹는 거야. 카메라 우리 거니? 금리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좀 대출금리 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당분간 대책이 없어서 그게 큰 문제인데 이제 뭐 공공요금까지 오르고 또 추가적으로 더 오를 거고 올 겨울 지금 냈던 난방비보다 2023년 12월에 낼 난방비는 배 가까이 또 오를걸. 앞으로 국가에서 또 올린다고 했거든. 1, 4분기만 빼고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계속 올릴 거야.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판단한 게 공공요금 특히 이제 가스비나 전기료는 올려야지만 공기업 부채를 좀 줄일 수가 있거든. 그래서 공공요금을 올리는 대신 머리 쓴 거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대출금리를 낮춰준 거야. 그런 방법으로. 은행들은 지금 성과급 잔치하고 있거든. 금리가 올라가지고 이자 수익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시중은행 5대 은행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성과급을 기본급의 300~400%를 줬다고 하더라고. 이거 너무한 것 같아. 국민들의 고통으로 돈을 많이 번 거잖아, 사실은. 자, 그럼 여기서 답이 나왔어. 선거가 앞에 있단 말이야. 우리가 더 흥분해야 돼. 이거 정답이네. 그러네. 아니 근데 진짜 큰일이네. 금리는 계속 오르고 연료비나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더 오를 거고 2023년 그럼 정말 고난의 행군이네요. 그래서 올해는 좀 일단 허리띠를 조를 수 있는 조를 만큼 좀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게 2023년의 상황이야.
그러면 악순환 아닌가요? 소비자가 허리띠를 줄이면 기업은 돈을 못 버니까 직원을 또 자를 거고. 정말 무서운 얘기는데. 자, 원래 그래서 이런 불황일 때는 어떤 일이 있었었냐 하면 지난 IMF 외환위기 때 옛날에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다 소비를 줄였단 말이야. 그랬더니만 정부 입장에서 야, 경기가 너무 침체된다.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 당시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정 지출을 했다. 내가 이번에는 참 걱정을 많이 하는 게 그걸 못해. 그걸 하면 물가가 더 뛰잖아. 아,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그 불황이라고 해야 되나? 경기 침체의 끝, 그 결말이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가 좀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IMF 외환위기 때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판이 하나 열렸어. 그것 때문에 경제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었는데 그때 열렸던 판이 뭐냐? 바로 IT 붐. 아, 맞아. 네, 인터넷 붐 열면서 새로운 세상이 생기니까 그 새로운 세상에 나도 뭐 한번 해보자 해서 투자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 고용하고 그럼 또 소비 일어나겠지. 네네. 그래서 빨리 극복했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도 때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08년 언저리까지 엄청 돈 많이 번 나라 하나가 있었지. 중국. 아. 중국이 이제 내가 돈 좀 벌었는데 전 세계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어려워서 세계적인 기업들 매물로 나오고 막 해서 다 사주고 또 중국인들이 엄청 돌아다니면서 소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힘빨로 또 경제가 이겨놨는데 IT 같이 새로운 판이 열린 산업이 아직 안 보여요. 그다음 두 번째, 중국처럼 이번엔 내가 한번 크게 투자해줄게. 이것도 사실 그렇게 눈에 뚜렷이 보이지가 않아. 좀 중국도 힘드니까. 중국도 힘들고, 아 일본도 자기 코가 석자고, 아 미국은 이제 자기네 먼저 살겠다고 들어와서 하라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번 불황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에요. 주식 같은 거 있잖아. 재테크 같은 게 조금 풀리면 좀 신통이 트일 것 같은데 주식도 조금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전망 자체가요. 이게 참 특이해. 오늘 그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여기 오늘 우리 수다 그 채팅방은 채팅방이래네. 아 자꾸 리딩방. 채팅방 아니야. 이 참 특이해 주식이. 실적이 악화된다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 주가가 더 올라. 바닥이니까는 쌀 때 산다라는. 그렇지. 그거야. 앞으로 좋아질 일밖에 안 남았어. 그렇지. 경제학과 나오셨어. 영국 약간.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대 삼성전자 주가 추이를 보면 실적이 악화됐던 타임이 주가는 올랐어. 아, 그렇군요. 그러면 주식은 좀 희망이 있다? 1사분기 1월 달이 어떻게 보면 바닥점에 가깝고 지금 벌써 좀 올라왔고 그렇다고 옛날에 우리 종합주가지수 3,000포인트 찍었을 때 그거는 좀 당분간 기대하기 좀 어렵다. 근데 여기가 여의도잖아. 여기는 훨씬 분위기가 달라. 3,000부터 3,000 넘었을 때부터 슬슬 정리 들어간 사람들이 많고 특히 펀드 매니저들 하시거나 애널리스트 하시던 분들 중에서 2021년 처음 코로나 터지자마자 물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회사 사표 내고 요 정도 되는 사무실 얻어놓고 시작한 사람들 많아. 2년 반 동안 떼돈 벌었지. 뭐 차 바꾸고 사무실 더 좋은 데로 이사하겠다가 올 초 아니면 지난 연말에 야, 나 이제 사무실 빼. 아, 이거는 벌써 이제 빠져나가는 거. 꾼돌이구나, 진짜 꾼.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또 한 번의 기회는 나한테 온다. 그때 그 기회를 잡으려면 일단 자금을 안전하게 은행에 저금해 놓고 있어야 되겠다. 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좋은 친구들은 정답입니다. 내 카메라 이거지. 정답입니다. 기회는 늘 와요. 내 친구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처음 했었을 때 우리가 사회생활을 조금만 일찍 했어도 IMF 외환위기 때 삼성전자 샀으면 지금 아파트 하나씩 다 얻었을 텐데 야, 그런 타임이 또 올까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대리 지나고 계장 지나고 과장쯤 달 쯤에 글로벌 금융위기 온 거야. 그런데 그때도 그걸 그냥 보내버렸네 애들이. 예. 그런데 그때 몇 놈들은 IMF 외환위기 같은 또 타임이 왔구나 하고 그때 제일 먼저 했던 친구들이 집을 사더라. 그때 또 엄청 떨어졌거든. 야, 지금 경제 안 좋으니 어떻게든 경기 부양해야겠다고 국가가 나선 거야. 그래서 금리 낮추고 경기 부양하니까 금리 낮추니까 제일 먼저 뛰는 게 뭐다? 부동산이지. 그래서 집값이 몇 년 만에 그냥 껑충 뛰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친구도 그때 좀 기회 잡은 친구도 있는데 그런데 그 기회를 또 놓친 애들이 또 이 기회가 있을까 하다가 그 친구들은 결국 이번 코로나19 기회도 또 놓쳤어. 기회를 놓치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항상 장이 좋을 때만 그쪽으로 와야지 하면서 관심을 안 둬. 발을 담그고 있어야 돼. 항상 내 돈의 전부를 주식시장에 넣으라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반드시 현금으로 놔뒀다가 일정 정도 돈을 넣고 빼고 하면서 시장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렇지. 판세를 봐야지. 그러다가 물 들어왔다
하면 그때 현금 넣었던 것도 일부 더 넣고 여보 사실 지금이 기회야. 집 담보 이건 아닙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그땐 베팅을 해야지. 아니 부동산 얘기가 잠깐 나와서 얘기인데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도 굉장히 위기예요. 특히나 젊은 세대 가운데 영끌로 집 사거나 건물 사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피복이 있어 정말. 지금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정부에서도 마지노선으로 잡은 임계치가 미분양 주택 62,000호인데 그걸 넘어가 버렸어. 아니 둔촌 주공 봐도 그러니까 아크로 더 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미분양 났어. 여의도 한복판이 어. 말도 안 돼. 와 나도 깜짝 놀랐어. 자 그럼 여기서 또 깨알 힌트. 아파트에도 빈티지가 있어요. 저는 이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일단 실수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동급에 가장 내장재 빵빵하고 건물 제대로 지었고 사양 최고인 그런 아파트를 살 제일 좋은 타이밍이 조만간 도래해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도 똑같이 경제 안 좋으니까 부동산이 미분양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건설회사들이 난리가 났어.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우리 줄도산하겠다. 그래서 그때 건설회사들이 선택한 전략 중에 첫 번째가 아파트를 살면 BMW 끼워줘. 그런 거 있었어. 옛날에 있었어.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야. 아파트 원래 모델하우스에서 제시했던 내장재를 전부 다 업그레이드하는 거야. 그냥 해주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딱 들어갔을 때 야 여기 무슨 새 아파트 같아 라는 곳들이 전부 준공연도가 2010년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6개월 안에 집이라는 게 물론 살고 있다가 집값 오르면 더 좋지만 우리가 집은 일단 투자가 아니라 사용가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 사용가치 좋은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타임이 곧 도래하는 거야. 내년이 본격적으로 국회의원 되려면 선거 준비해. 그러면 선거 준비하는데 국회의원 후보 돼가지고 말이지 어느 지역구 자기 지역구를 딱 갔더니 그 지역구에 가면 로타리 클럽 그 CEO들 또는 상공회에서 딱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동네 토착 건설회사나 토목회사 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아까 우리처럼 어떻게 할 거야?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미분양을 해결해 줘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선거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이 부동산 대출을 완화해주고 대출 부담금을 낮춰주고 그 다음에 건설회사들에게 자연스럽게 중도금 무이자를 해줄 수 있게 해준다든가. 선거철이 타이밍이구나. 그때가 또 타이밍이야. 내가 집 살 기회는 4년마다 한 번씩 오네. 근데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살 때는 이제 어떤 이제 실책을 범하게 되냐면 내가 들어가 살 집은 문짝에 매달려도 봐. 그렇지. 그 투자 목적으로 산다 그러면 사러 갈 때 쓱 동네 한번 둘러보고 그 한 15층 20층 거기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물어본다고. 여기 지하철은 어디요? 저기요. 중고등학교 저기요. 다 있네. 오케이. 이러고 끝나. 그럼 낭패를 본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투자 가치 없는 것을 싸다는 이유로 잘못 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인지 아닌지 지금 확실히 판단하셔야 돼요. 그걸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인구는 줄면서 사람들의 그 거주에 대한 눈높이가 점점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영원히 빈집이야. 영원히 빈집. 그러면 큰 낭패 보는 거야. 아니 근데 그래도 집값은 계속 우상향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제 인구가 감소해서 아파트 값이 떨어질 거다. 저는 이 얘기를요. 제가 거의 한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살기 안 좋은 데는 공실이 될지언정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오르지 않을까요? 이것도 좀 불편한 진실인데 지금까지는 정답입니다. 우리 쪽 유튜브에 거기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말하면서 너무 통계를 한번 찾아봤어. 야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네. 우리나라는 이제 주택 가격을 국가에서 통계로 잡기 시작한 게 86년도부터야. 일단 54년도부터 86년도까지는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동향 조사라는 게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집값 상승 추계를 봤거든. 매년 집값이 얼마 올랐을 것 같아? 거의 30%예요. 매년요? 매년. 압구정 현대아파트만 하더라도 정확히 10,000대 정도 올랐거든요. 요 기간 동안 집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떨어진 구간은 딱 2번. IMF 외환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와 그것만 빼고는 계속 올랐구나. 계속 올랐어. 앞으로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보다 저출산 고령화를 먼저 겪었고 그래서 지방 소멸이나 인구 감소가 먼저 시작된 유럽 국가라든가 밑에 있는 일본을 보면 오르는 데는 계속 올라. 또 강남 입성이네 결국은.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게. 예를 들어서 인석이도 주변에 개그맨 중에서 친한 친구 중에서 제일 돈 잘 버는 사람
사람은 한 1년에 얼마 벌어? 억 단위로 벌 것 같아, 한 달. 억 단위로 벌지 한 달에. 근데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상 소비 지출하는 걸 가만히 보면 경제가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건 실제로 더 싸졌어. 옷? 나도 이거 뭐 나이키 뭐 이거 명품도 아니고 싼 거라고. 이런 거 옷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소득에 비해서는 더 싸졌어.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소득에서 남는 돈은 다 어디다 쓸까? 딱 하나야. 집이지. 그러다 보니 이거는 더욱더 베팅할 만한 게 돼버린 거지. 그러면은 메인으로 첫 집을 사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 국가에서는 무주택자들에게만 청약을 하거나 집을 살 기회를 주잖아. 그런데 내가 나는 징검다리로 돈 모았을 때마다 전세 살거나 월세 살기 쓰려니까 하나하나 뭐 사다리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내가 새 아파트에 당첨될 기회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청약으로 내가 집 살 기회를 날려버리는 그 짓을 한다? 안 되는 거지. 엄청 꿀기회를.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빌라가 자꾸 저평가되고 질라가 슬럼화되는 게 그거야. 그래서 절대 그런 거 사면 안 되고, 그리고 변두리에 있는 우리 여기서 시작하자 대신 우린 작아야, 그것도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최대한 전세나 월세로 끝까지 버티고 모으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청약으로 돌파해야 되는구나, 결국. 그렇지. 그럼 국가에서 소수의 새로 아파트 당첨되는 사람에게만 엄청 로또 같은 기회를 주고 나머지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서민들을 좀 케어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야? 전세자금 대출이야. 근데 이 전세자금 대출이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집값을 더 올리는 거야. 자, 생각을 해봐. 이제는 집을 살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 어떻게? 갭 투자지. 그렇지. 내가 10억 아파트를 내 돈 가지고 은행 가서 대출 받아서는 못 사. 그런데 전세 끼고는 살 수가 있거든. 근데 전세 끼고 사는 게 훨씬 이득이야. 왜? 10억 아파트면 전세 요즘 얼마 하나? 한 7억 하자고? 그럼 7억, 나는 내 돈 3억만 있고 전세 끼는 거야. 그럼 그 7억 전세 가지고 온 사람은 그걸 자기 돈이든 은행 대출 받았던 하여튼 내가 집 살 때 걔가 보태준 거잖아. 걔가 무이자 대출 나에게 해준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전세 제도를 국가에서 전세자금 지원으로 빠방하게 해주니까 집값이 더 오르네. 더 오르는 거야. 그것 때문에 집을 살려고 할 때 돈이 요만큼만 있어도 되니까,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 이 사람들 보니까 한 1억 더 불러도 살 것 같은데 오르는 거야. 2023년 그 주식 사지 말라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근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주식을 안 사면 안 돼. 자, 일단 첫 번째. 살 때도 팔 때도 무조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리고 현금을 일정 부분 꼭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전략. 즉, 물타기도 전략이야. 그리고 이번이 타이밍이다. 한 번에 쓴다? 안 된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자, 그런 관점에서 2023년도 우리가 다 방금 얘기했던 안 좋다며, 불황이라며. 그러면 들어가야지. 미래적인 키워드를 담고 있고 미래 유망하다라는 어떤 얘기가 들어가야지 그냥 아무거나 사면 된다 이름 들어봐도 그러면 안 되는 게, 대표적으로 내 제일 친한 대학교 동기가 있어요. GS건설에 들어갔네. 들어가자마자 애사심이 그냥 충만한 거야. 그냥 온 몸에서 GS 냄새가 나. 그러더니만 자기 자사주를 막 사더라고. 지금 여기 아마 CG로 GS건설 주가 나갑니다. 20년 내리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정말? 무조건 언젠가 주식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확실히 내가 처음 이 주식을 샀었을 때 이유를 어디다 적어야 돼. 적은 다음에 그 이유가 사라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팔아.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섹터가 있을 거야. 얘 내일 갈 것 같아. 너 리딩방이야? 뭘 이렇게 찝어달라 그래. 그것까지 어떻게 찝어? 아니, 찝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전기차 그 다음 몇 개만 좀 알려주세요. 상승률을 보고 투자할 거냐 아니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미래로 올라갈 거냐에 따라 다른데, 상승률을 봤었을 땐 굉장히 큰 판을 하나 지금 그리고 있는 분야가 있어. 뭐예요? 유행했다가 지나간 단어거든. 메타버스야.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래? 전 세계에 새로운 판을 만드는 회사들을 우리가 빅테크 기업이라고 부르잖아. 애플 CEO도 이 얘기했잖아. 우리 애플은 아이폰을 고객들이 안 들고 다니는 세상을 기획하고 있다. 이 메타버스에서 제시하는 그 세상이 기성세대들이 너무 자리매김하고 있어서 이 오프라인에선 더 이상 기회를 찾기 어려운 걔네들에겐 완전 신천지인 거지. 그쪽에서 뭔가 판을 완전히 딱 휘어잡는 그 회사는 지금 테슬라처럼 되겠지. 전기 자동차는 정해진 미래야. 그런데 이 정해진 미래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지금 다 뛰어들었어. 다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 다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옥석이 가려져야 돼. 그럼 전기 자동차 지금 똑같은 방식 팔겠다는 거 아니야. 국가 보조금 받아가지고. 그런데 다른 그림을 그리는 애들을 찾아야지. 배터리도 전기차가 정해진 미래라니까 지금 배터리도 너무 많이 샀어. 그런데 갑자기 테슬라가 얼마 전에 나 죽이는 배터리 개발했어. 발표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 주가가 또 떨어지기 시작하고 아직 여기도 옥석이 안 가려진 거야. 자동차 회사가 직접 배터리를 만들지 아니면 한국 배터리 회사가 보시처럼 이렇게 부품을 전 세계 여기저기 납품하는 회사로 될지 그거는 뭐 모르는 거야. 어렵다. 메타버스 하나 건져간다 오늘. 난 메타버스다. 나중에 뭐 한 몇 달 뒤에 나한테 여기 와서 넉살 잡고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메타버스라면서요.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박 교수님의 개인적인 또 이렇게 선을 긋네. 이렇게 선을 그어.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또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